전공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성이 고향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담사리 그러면 그 보성이 아주 유명한 한말 의병장 중에 한 분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안담사리를 제가 거기 보성 문덕에 있을 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사시로 쓴 문병란 선생의 동서산의 거슴새라는 그 서사시 그 시집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좀 듣고 그리고 보고 그러다가 그걸로도 논문을 쓰게 돼가지고 제가 평생 한말 의병을 전공하는 한말 의병 전공자가 되버려요. 의병 그러면 임렬한 의병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옛날 들어보셨죠? 양몽 호남의 시무국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서 만약 호남이 없었더라면 국가가 없었을 거다. 유순신의 말씀이라고 맨날 들은 이야기죠.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의병도 그 호남 지역이 성했듯이 한말 의병도 호남 지역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건 정신적으로 그런 일대관계가 있고 그 자긍심이 그런 한말 의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의병을 했던 예를 들어서 고경명의 후손이 의병을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의병을 일으킨 건 많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또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분들 그 후손들이 한말 의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로 이제 그 한말 의병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제 스스로도 이제 한말 의병을 공부하면서 전혀 뭐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과정이 돼서 한말 의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셈이죠. 근데 이제 의병이라고 그러면 그 의병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본 놈들이 그 의병을 쓸 때는 뭐라고 쓰냐면 폭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본의 자료들은 전부 의병이 폭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980년 5.18이 일어났을 때 이른바 군부 세력들이 광주의 시민들을 다 폭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명칭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의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보면 저는 두 가지 그 정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는 비바고라는 사람이 의병전에 나온 이야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노미시영배 그 대통령을 지냈던 박은시라는 분의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나온 이야기인 셈이죠. 근데 위에는 어떻게 보면 비바고라는 사람이 그 이미시영배에서 간행했던 독립신문에 거기에 의병전을 10번을 연재하는데 의병전 10번을 연재할 때 머릿말에 저런 표현을 씁니다. 의병이라면 그 명사만 하여도 큰 가치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의병 대장, 참모 이런 사람보다도 일반 의병들 여기에 밑에 보시면 지금 그 대대오 다수 이름 없는 사람들 무명의 의병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디바고라는 사람은 원래는 나중에는 디바고라고 하니까 필명인 셈이죠. 원래 이분은 함경도 사람인데 그 원 본명은 개봉우라는 사람입니다. 개수나무 개차할 때 개봉우라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중에 사유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 일반 프롤레타리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셈이죠. 근데 이 투표이죠.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지만 지금도 또 투표한단 말 나오죠. 굉장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반항의식이 강해요. 잉글랜드 사람들한테. 그런 게 마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사이처럼 일본과 한국 사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이 사람이 한국에 훨씬 더 동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007 영화 많이 보셨죠? 007 영화 주인공 가운데 스코틀랜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신가요? 007 주인공 가운데 스코틀랜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션 코넬리. 션 코넬리가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자기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기 전에는 영국에 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집이 어디냐면 어디 저 카리브해에 있는데 어디 별장 거기에 살더라고요. 영국에 가지 않는데 그렇게 독립심이 강해요. 그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게 맥켄지에도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남긴 요 사진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진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또 초등학교 교과서 굉장히 많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진이 다른 사람이 찍은 걸로 생각해요. 누군가 의병이 찍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의병이 찍은 게 아니고 바로 맥켄지가 찍은 사진입니다. 맥켄지가 찍은 사진을 보면 요 사진 나와요. 이 사람들 인터뷰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인터뷰했을 때 요런 꼬마 여기는 요 15살 정도도 안 돼 보이는 예쁜 꼬마 다음에 요 주변에 보면 총각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보면 머리에 지금 저 망건 쓰고 다음에 수건 동에 메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헌병 모자 같은 거 쓰기도 외투 입은 사람도 있고 총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총 10자루 가운데 5자루가 다 고장난 총이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총을 사달라. 우리에게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그게 의병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랍니다. 어디서 가서 의병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에게 부정이 총기다. 총을 사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 대부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기의 대부분 절반은 고장이 나고 쓰지도 못하는 총들이에요. 그런 총을 들고 누구하고 싸우냐?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맥켄지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용산역에서 기차 타고 지금 의병을 진압하러 가는 부인들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들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차이가 있나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이거 아시죠? 난 다음에 시를 써요. 그 시구 가운데 무슨 표현이냐면 아조 문자 정안용 그래요. 아조 문자 정안용. 내 글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 글이 무슨 필요가 있냐? 1907년 10월달이에요. 그러고 돌아와서 고광순 약전을 짓습니다. 고광순 약전 앞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써요. 1907년 설날 아침에 어느 사람이 찾아왔다 자기는 고광순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광순 우리 대장이 당신을 찾아가면 견문을 하나 의병 견문 하나 써줄 거라고 해서 찾아온 거다. 견문 하나 써주겠냐? 그랬더니 외청이 써주기에 난 써줄 수 없다고 그래요. 왜 써주지 않는다 했냐면 1906년 1년 전에 태일병의 견문을 써줬는데 태일병 깨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문객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견문에 있고 없음이 중요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고 제대로 하려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싸워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방문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대장이 당신을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견문을 써줄 사람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만도 못한 놈이네?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욕을 하고 갔을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귀에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견문을 다시 써놨더랍니다. 그 뒤에 고광순이 오거나 누가 다시 찾아오면 견문을 주려고 견문을 써놨는데 몇 달 뒤에 고광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본인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간 거야. 피하고래. 찾아가서 그 앞에 무덤을 좀 더 크게 키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술 한 잔 올리고 그리고 쓴 시 중에 한 문장이 아주 정확해요. 저 표현은 그 3년 뒤에 똑같이 이어집니다. 당신 1910년 8월달, 음력 8월이죠. 9월 12일인가 죽는데 그때 8월 29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당했잖아요. 강점당한 그걸 조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명시 사수를 남기죠. 전명시 그 3절에 그 표현이 있죠. 난작인간 식자인 그렇게 돼 있죠. 난작인간 식자인. 식자인이라는 게 요새 지식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그러는 사람은 구실하기 어렵구나. 그런 뜻이죠.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이야기한 거죠. 지식인의 책무를 난작인간 식자인 하고 아조 문자 정안용하고 같이 어울리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표현에서 예, 정안용. 편한. 예, 편을 안 잡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찌 보면 매천은 지식인의 어떤 책무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요령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의를 지키는 방법 또는 별난에 처해서 행동하는 방법, 그걸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의병을 일으켜서 그걸 쳐부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를 지키는 걸 거의라고 그러거든요.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두 번째는 의를 지키는 거 수의라고 이야기해요. 수의는 간제 정의처럼 개화도 들어가가지고 자기 공부만 하는 것.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부호만 지키겠다. 내 항만 하겠다. 그게 수의예요. 그 순의라 해가지고 내 목숨을 그 항의의 표시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순의에 해당되죠. 자결하는 거죠. 그 매천은 3번째를 했고 고광수는 첫 번째를 한 셈이죠.
근데 그 의암 유인석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세 가지의 우열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 우열을 따질 수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인석 선생은 이제 해외 망명에서 북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백두산 근거지론을 유인석 선생이 만들었고, 지리산 근거지론을 만든 사람이 고광순이고, 그 이후에 지리산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해방 후에도, 해방 전에도 뭡니까, 이병주 선생 실록 지리산인가 그 소설 보면 보광단 이야기 나오고 그러죠. 일제 징용 징병 피하기 위해서 지리산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고창, 요소대 이야기는 고창 사람이거든요. 그 양반이 완도에 최익현 유병에 가담해갖고 완도 일베 와 있었어요. 근데 불목리라는 데에서 향교 옆에거든요. 그 옆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그때 유병 사람들은 쪼무레기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그걸로 자기 그 세끼 밥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산 선생도 강진의 유병하고 얘들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가르쳤는데 자기가 이제 의병장에게 추대가 되니까 그 중에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는 학생이 몇이 있었대요. 그러다 이 양반이 그 해남 대흥사에 심정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기습을 당해요. 일본 놈들 기습을 당해요. 근데 자기 연락병을 했던 그 소년 하나가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애가 좀 아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을 얘를 좀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해남 대행사에 너는 남아라. 그냥 중이 머리를 잘라줘 그래요. 그냥 중이 되라고. 그래서 실제 중이 됐어요. 그냥 말이. 그분이 누구냐면 응성 스님이라는 분이 응성 본명이 응성인데 원래 이름은 본명 박영희예요. 지금 현재 그 완도에 가면 신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제자분이 그 신흥사절을 주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영희 스님이 일제강점기에 만당을 한용우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의병 출신이죠. 자기 그 신분을 숨기고 해남 대행사 그냥 스님이 됐어요. 해남 대행사 주지까지 했어요. 실제 그분은 그 독립운동 한 걸로 포상도 받았어요. 근데 해방 후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양반 대처승이었어요. 대처승이 해가지고 쫓겨나 버렸어요. 이승만한테. 쫓겨나갖고 해남 대행사 앞에서 살았대, 이 양반이. 살면서 뭘 했냐면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썼던 책이 뭐가 있냐면 동다정맥고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동다정맥고가 우리나라 차를 그 일제암 아시죠? 그걸 계승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요. 박동춘이라는 사람이 박동춘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연계관계 있어. 전 친척관계를 묻진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차 만드는 분입니다. 과천에 동아시아 차연구소라는 차문화연구소인가 그걸 해요. 그분이. 근데 차를 만드는 건 여기 어디 와서 차를 만드냐면 용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암댐 옆에 용문이라는 옛날 마을인데 대광사라 해가지고 대광산 터가 있어요. 그게 좋은 차밭이 있거든요. 그 주암 사람이 갖고 있는 차밭 그 차 잎을 사가지고 거기서 차를 만들어요. 몇 번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동다정맥고 그걸 정리해 준 분이에요. 그분한테 한문을 배웠대요. 박영희 스님한테. 박영희 스님 사실은 살아생전에 뵙고 싶었거든요. 근데 뵙지를 못하고 그분이 먼저 돌아가셔 버렸어요. 저는 못 뵀어요. 그 제자분 인터뷰도 해보고 몇 분 인터뷰 그 박동춘 선생님 몇 번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그 선생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것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져서 뭐 차도 얻어 마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건 그 박영희 스님이 차를 새롭게 이렇게 살린 셈, 부활한 셈이 됐죠. 지금 태평양 박물관 아시죠? 태평양 차박물관 오설로 제주도에 초이 스님 초상화 아시죠? 아마도 또 동다송 그 책들 박영희 스님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게 다